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강사 서초소방서 홍보교육팀의 박준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버스요? 다른 분들 지하철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겠죠. 2012년도에는 무려 15억 명이나 지하철을 이용했고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발생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무려 저희 구급차가 출동했었을 때는 무려 5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192명, 2003년도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으면 저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2012년도에 부산 대티역에서 3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지하 공간을 잘 알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습니다. 평균 깊이가 무려 17.4m나 됩니다. 3층,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 높이가 3m라 했을 때 무려 5층에서 6층 높이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뛰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는 지하공간이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수직, 상부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옆으로, 밑으로 피난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부로 피난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부로 피난을 하시다 보면 연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꼭 연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피난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좌우,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요. 이런 확산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피, 피난하시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했었을 때는 진압에 대한 굉장히 곤란함이 있고요. 또 요구 조절이라든지 상황 파악에 대해서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인명피해는 화재, 보시는 것과 같이 공기 유입, 지하철이 빨리 들어오면서 공기가 유입됩니다. 유입되면서 화재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요. 이러한 또 확산이 되면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다량의 연기로 인해서 여러분들 유독가스를 흡입을 하게 되고 유독가스를 흡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패닉 현상이 옵니다. 패닉 현상으로 여러분들 대피를 포기하시게 됩니다. 근데 패닉 현상이 왔다고 여러분들 대피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오늘 배운 교육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피를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진압에 대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화재 진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로 같은 곳에서 지하 공간에서 발생했을 때는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구조 활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피하시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기호흡기를 차고 지하 공간에 들어가는데 공기호흡기는 최대 50분, 우리가 격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2에서 30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5층에서 6층 깊이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을 손을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2에서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제한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먼저 저희들이 소화전 한 위에 보시면 빨간색 밸브가 있습니다. 버튼이. 그걸 누르시고 화재 경보를 울리시고요. 119에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진화. 여러분들 소화기 사용 다 아시죠? 소화기 사용법대로 화점을 놓고 뒤에서 불을 제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피를 하시는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시고 코나 입을 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층 방향, 지상층으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피할 때도 꼭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꼭 소방관이나 영무원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대피를 하실 때는 수건이라든지 방독면을 착용하고 유독가스에 대한 흡입을 방지하십시오. 그리고 유도동이 있는 곳으로 따라서 이동을 하시고 화재 발생한 장소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제가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꼭 대피를 하시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로로 빨리 대피를 하시면 돼요. 이 선로에 대피하셨을 때는 상하 반대 방향에서 차가 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역사 내에서 대피 요령이고요. 저희가 기차,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앞쪽, 뒤쪽으로 보시면 바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로 바로 진압을 하시고요. 좌석 양옆을 보시면 코크가 있습니다. 비상 코크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신데 비상 코크를 여시고 밸브를 돌리시면 저희들이 대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순서와 같이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측 열차 내 양쪽 끝에 보시면 비상 통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기관사에게 먼저 알리시고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소화기로 일단 진압을 하시고 못 하셨을 경우에는 비상 코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하시면 돼요. 이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열차를 유지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차 내에서와 역사 내에서 화재 대피 방법 다 아셨죠? 어떻게 처치하시는지 다 아셨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